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모시고 민선 7기 청사진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두 단체장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일주일째입니다. 출범 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태풍과 장마 때문에요.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당선 인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시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시민들의 지지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더 겸손하지만 더 담대한 자세로 전주의 큰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주는 1000만 관광객 도시로 성장을 했고 아시아 문화관광의 3대 도시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문제, 또 미세먼지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역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이제 머무는 관광 도시로 가는 일들, 그다음에 전주가 그동안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산업단지가 생깁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 유치 경제,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에 금융타운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금융중심도시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키워가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 경제도 잘 키워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따뜻한 경제 분야도 잘 키워서 우리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경제 문제도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일 군수님.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 지난 민선 6기에서 7기로 또 저를 이렇게 군수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76.8%라는 높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제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우리 군민 여러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구가 먼저 15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테크노 2단계, 또 농공단지, 또 새로운 또 첨단 농공단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정주 여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주 여건, 지금 삼봉 신도시, 또 테크노 2단계 배후도시, 또 행정타운 등 현재 약 한 13,000세대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걸 잘 분양도 잘 시켜서 이런 정주 기반도 만듦과 동시에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 등이 같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쳐서 같이 높여서 정말 행복, 으뜸 완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두 분 모두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방금 그 인사말 겸해서 공약도 함께 말씀해 주신 건데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많아요. 경제 문제, 그리고 문화, 관광 이런 문제들, 특히 일자리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중에서도 제일 쟁점이 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 있다면 군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년 일자리 부분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른데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아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만드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를 또 잘 지키고 투자를 더 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랄지 또 지금 농생명이랄지 새로운 또 신산업을 또 육성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전 3가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그동안에는 1년에 한 번씩 한국 주간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전주 주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전주가 유럽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는 것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 아시아 문화 심장터 100만 평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한옥마을 7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 문화관광으로 성장하는 큰 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또 요즘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는 경제 일자리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또 생태와 문화가 아주 잘 살아있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그렇지만, 그래서 미세먼지 잡는 그 공약도 아주 단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생하거나 협력해서 추진하는 그 공약이나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실은 그 전주나 완주는 그 의미만 따져보면 실은 같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생의 정책, 상생 협력 방안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그 이미 추진해 와서 성공 사례가 있다든지 앞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생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전주 완주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지가 1000년이 넘었습니다. 1935년도에 일제 때, 그러니까 읍군 분리 정책에 따라서 강제로 우리가 헤어졌는데, 사실은 1000년 넘게 함께 살아온 한 가족입니다, 사실. 그래서 통합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전주 완주 복원, 또 공동체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가장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께서 원했던 게 버스 요금 단일화였습니다. 특히 완주 맨 끝쪽에서 전주까지 오면, 요즘에는 버스 요금 이제 1,200원입니다만 버스 요금 단일화 전에는 피목이라는 데서 전주까지 오는데 무려 오는데 9,800원이었습니다. 왕복하면 2만 원이죠. 그리고 점심 한 끼 먹으면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제 1,300원으로 이제는 줄었죠. 그래서 버스 요금 단일화는 우리 완주 국민들의 양보, 또 우리 전주 시민들의 양보, 아주 상생을 잘한 그런 모델이 됐다고 보는데, 버스 요금 단일화는 단연 전주 완주가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쾌거라고 봅니다. 군수님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노선 통폐합의 결실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반응도 그렇게 좋게 나타납니까? 노선 개편 문제는 한 60여 년 만에 정말 어렵게 우리 전주시하고 정말 서로 협조를 해서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전에 한번 그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2004년도.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전주시하고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충분히 했고, 또 하나는 한 번에 완전하게 노선을 결정한 게 아니라 또 한 3차례 정도 또 지역적인 보완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일테면은 지금 2017년도 2월에 실시가 됐는데, 시작은 2015년 1월부터 한 2년 이전부터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도 발족을 하고, 또 상호간에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이장협의회, 학생들, 또 노인들, 그 취약계층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수요 조사도 이렇게 실시를 해서 없는 마을은 새로 좀 넣기도 하고, 또 노선이 전주와 완주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 지역 내에 2서에서 3례나 3례에서 봉동이나 이런 지역 내 노선이 굉장히 취약했는데,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일부 이제 노선이 새로 들어온 데는 이제 좋아하는데, 기존에 이제 지간선제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직접 남부시장까지 직접 오시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한번 갈아타야 하니까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콜버스제나 500원 으뜸택시제, 또 그 도우미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드렸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하고 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부 버스 노선을 자꾸 좀 조정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반대로 또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좀 확장 내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용해 가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버스가 1958년도에 남부시장이나 동산동까지 가는 버스가 처음 생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60년 만에 처음 버스 노선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시는 7배, 8배 커졌고, 완주군도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전주 버스가 한 400여 대가 넘는데, 기종점이 한 50%가 넘게 완주에서 출발하고 완주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같이 꼬여있기 때문에 함께 잘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노선 개편을 하고 도시가 커지니까
버스 증차를 해야 되고 버스를 증차하다 보면 이제 다시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또 요즘 버스 기사님들이 16시간씩 일했는데 8시간씩 2교대로 하면서 또 예산이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스 문제는 시민들의 기본권입니다. 시민들께서 이동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병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 시민들의 기본권인 이 이동권 문제, 특히 대중교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버스 요금 단일화 또 환승하면서 또 전주시도 부담하고 완주군도 부담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전주하고 그 완주를 지리적인 어떤 형태로 따지고 보면 전주를 완주군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계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예. 그 경계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도 두 지역에서 협력할 방안이 많죠. 예, 많습니다. 뭐 지금 만경각을 같이 두고 흐르고 있어서 지금 뭐 우리 김성수 시장님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걸 같이 공동 활용하는 방안. 이게 환경 보존하면서도 우리 주민들께 더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고 특히 그 하리교라고 삼리에서 전미동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 양쪽은 4차선으로 이미 돼 있는데 다리만 2차선으로 해서 아주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중앙을 설득해서 거기가 무려 한 240억이 듭니다. 그걸 우리 지방비하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국비로 50%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억을 전주와 완주가 네.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혁신도시에 많은 그 문화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아직 뭐 부족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협약을 같이 전주시하고 했습니다. 그 당장 도서관부터 저희가 짓는데 같이 활용하기로 하고 그래서 국도비를 좀 더 얻어다가 또 앞으로 이제 전주시에서 문화 다른 시설 할 때는 또 더 예산도 좀 확보를 같이 해서 같이 우리 전주와 완주 군민들 같이 활용하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혁신도시가 전주하고 완주 두 지역에 걸쳐 있다 보니까 네. 그 필요성은 더욱더 클 텐데 예.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시즌2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앞서 그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즌2와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따로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방안들이 좀 있나요? 혁신도시 시즌2는 크게 저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들이 내려왔는데 건물하고 사람만 내려온 게 아니고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역을 성장시킬 건지 이런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시즌2의 또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또 외지에서 많이 오셨고 또 신도시기 때문에 정주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아직 내려오지 않는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내려오게 할 건지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 4년 전부터 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이 우리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35%를 채용해야 되는 걸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 받아들여져서 이제 2022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30%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정부이 왔는데 금융산업을 키워가려는데 인재가 없기 때문에 전주시와 또 전북대학교 전라북도와 함께 이제 금융과 관련된 대학원을 또 만들어서 저기 인재를 육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역의 인재들을 어떻게 키우고 산업을 어떻게 키워갈 건지를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완주도 하고 있지만 전주도 혁신도시에 도서관을 포함한 키즈복합센터 그리고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 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동아리 지원을 하게 되는 이 정주 여건 개선하는 문제가 저희도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좀 아쉽긴 합니다.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100개가 넘는데 국토부가 추가 이전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서 저는 추가 이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전주가 우리 정부에서 전주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금융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3의 금융도시 지정을 할 텐데 이와 관련된 투자자문사라든지 증권회사 많은 기관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회보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주로 이제 집적화한다면 전주의 성장 발판이기도 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성장 발판이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 반드시 추가 이전해야 되는 게 이제 시즌 2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혁신도시는 두 지역에 걸쳐 있고요. 이름은 뭐 전주 혁신도시나 완주 혁신도시가 아니고 전북 혁신도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네. 혁신도시 조성에
성과 내지는 그 혜택이 두 지역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로 좀 공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군수님도 동의하세요, 이런 부분에? 예, 혁신도시의 효과는 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그 공공기관이 이주를 해 오는 것이 이제 1단계고 또 관련 유관 또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 기관과 그 연구원이랄지 또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아까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발전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학교나 또 관련 기업들하고 또 이걸 더 나가서 마지막 단계는 이 효과가 전주완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우리 전라북도 전체 성장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게 뻗어나가는 게 마지막 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관련 공공기관만 이전된 상태이고 또 우리 시장님이 애써 주셔서 이제 지역 인재 채용이나 학교 연계 이런 걸 지금 겨우 그런 단계에 머물러서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클러스터 용지가 현재 남아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농식품 뭐 융합 관련된 부분이나 뭐 기존 관련 기업들 또 연구기관 뭐 일부 국토정보원 연구원을 뭐 우리가 유치를 일부 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 행정인재개발원과 더불어서 의정연수원 같은 것도 우리 좀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상생 협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와 그 지금 내려와 있는 기관들 또 전주와 완주. 그래서 상생 협의회에서 더 논의를 해서 추가적인 그런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더 이루어져야 되고 이 효과가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 전라북도에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 기대감을 더욱 가지게 만드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아까 성공 사례라고 상생의 성공 사례라고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버스 노선 통합 이 문제도 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도 있지만 두 자치단체 간의 갈등의 요소로 폭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특히 이게 노선 통폐합 관련해서 아까 일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비용 부담은 있죠, 물론. 그렇지만 완주 군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전주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대로 장기적으로 가면 오히려 더 많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가장 원했던 게 그런 거였고 저는 그냥 양 시민 국민들께서 원하는 사업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저희가 만들어 가다 보면 양 지역의 물리적 통합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은 오히려 갈등보다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일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주는 도시명 그 일자리 내지는 그런 기업을 원하는 거고 그 전주 입장에서 보면 기업 유치를 해서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오염원이라든지 기피하는 어떤 업종이 오면 우리한테는 맞지 않으니까 외곽인 완주로 보내달라. 이런 어떤 갈등의 그 요지는 없나요? 아니 그 현실적으로 좀 고민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부분에 테크노 2단계가 63만 평 그건 굉장히 이제 첨단 그런 부분이고요. 농공단지 10만 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어서 일부 아까 전주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뭐 저희가 수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 갈등 사업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 예. 그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혜롭게 해결됐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확대되지 않고 최소화시키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야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물론 전주시장이긴 합니다만 전주시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군과 함께 특히 전주는 전라북도의 맏형이고 요즘에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 문제도 전주 혼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군은 출퇴근 통근하면서 이제 교통정체가 만들어져서 광역교통망을 형성해야 되는 것처럼 전주는 우리 주변 인접 시군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예비군대도 일종의 약간 서운함은 있지만 그렇지만 지혜롭게 잘 해결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시내버스 문제처럼 오래 준비하고 소통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 상당히 좀 주요 현안으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전주 완주 통합 얘기였습니다. 예. 저는 그것도 절미하고요. 두 분께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찬 반만. 군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전주 완주 통합 재추진 찬성 반대 묻는다면 어떤 의견이십니까? 찬반을 얘기하기 전에요. 그래요. 이게 5년 전에 완주 국민들 투표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아직도 지금 그 찬반하신 분들끼리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완주 발전을 위해서 저해 요인에 아직도 일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완주 입장에서는 통합 얘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통합 관련돼서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것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인들이 자기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통합을 꺼내들고 추진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서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건 자율적인 국민 의사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나 다른 어떤 정치인들이 개별적인 의사를 표명해서 주민들께 그 영향을 끼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주민들 의사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신중한 의견이신데 시장님 어떠십니까? 예,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목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년이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동체 복원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정치적 행정구역 통합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이제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가장 많고 이번 정부도 사회적 가치, 모든 부분의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넣자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복원에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전주 완주는 그런 정서적이고 그런 역사적 그런 게 바탕을 두어서 상생 사업을 꾸준히 해 간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도시 소멸, 또 특히 군 단위는 소멸이 아주 심각해지기 때문에 70만으로 통합해서 5천만 도시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시민들, 군민들의 정체성이 대부분 행정구역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통합하게 되면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고 또 그 반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적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아까 그 신중한 입장을 밝히시면서 지금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이 부분을 부양하거나 뭐 조장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경계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논의 자체가 다시 그 재연되는 것 그 자체도 지금 아직 그럴 단계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십니까? 전주 완주는 어차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결국 동일 생활권입니다. 근데 아까 행정적인 통합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정체성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인 그런 아까 상생 발전을 해나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통합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면 그때 얘기가 돼야 하는 거지 통합 자체를 갖고 선거철마다 그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전에 일단 세 차례 그동안에 그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다 실패한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한다면 최근의 것은 그 5년 전이 맞거든요. 근데 그 후에 두 분이 그 군정과 시정을 맡게 되면서 이 논의 자체가 지금 4년째, 5년째 지금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론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일부러 그걸 좀 피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여건이 성숙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전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주 완주 왜 통합을 했을까? 왜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가 돼서 우리도 광역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또 그 열망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완주 인구 10만이 플러스 된다고 해서 광역시가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광역시의 충족 조건이 100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완주군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광역시 가야겠다. 그거보다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대통령 공약에 집어넣은 게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입니다. 그 문화특별시는 일종의 광역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100만을 채워서 광역시 가는 것보다는 문화특별시, 문화 쪽이 세계적인 도시를 키워가는 그런 광역시, 문화광역시로 가자. 그리고 정부로부터 광역시 못지않는 예산을 가져오자는 게 전주문화특별시 공약이었고 이게 대통령 공약에 이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법 발의를 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죽을 무조건 끓여들여서 우리가 100만 가야겠다. 이 열망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네. 그때 통합 투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과정에서 전주시에서 완주군에 제안했던 여러 가지 예. 주민 혜택들. 예. 그건 일단은 이게 논의가 중단되면서 지금 없던 일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전주 시에서 많은 뭐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버스 요금 단일화 다시 추진이 됐고 다른 뭐 아까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중지된 부분도 예. 원래 통합할 때 제안했던 것보다는 마지막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 달성하지는 못했고 이제 지난번 또 두세 차례 통합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꼭 나쁜 것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양쪽이 노력을 한 거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고 또 주민들 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걸 뭐든지 저희가 다 그것도 경험의 축적이라고 보고 소중한 기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아까 처음에 통합할 때 전주시가 제안했던 것들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생활권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전주와 완주의 산맥이 산줄기가 막힘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네. 강줄기도 맞습니다. 또 막힘없이 흐르고 있고 우리가 예. 가는 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인위적으로 행정적으로만 단위가 나뉘어 있고 생활 권역을 거기다 가두려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그 생활 편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요구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어쨌든 이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가 없다고 해서 이게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단체장들이 인위적으로 전향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동력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민의 설득 문제 네. 그리고 각종 여건의 조성 그리고 두 지역 간의 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을 하고 싶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발판으로 좀 성장해보자 이런 게 마음속에 다 기저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출발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방자치의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풀으려면 우리가 완주하고 통합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면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통과가 분권형 헌법이 이제 지금 현재는 좌절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부분이 지방 분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방 분권의 핵심은 바로 예산. 국가가 세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세금을 충분히 주겠다. 그리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지역에다 주겠다. 그러면 전주나 완주나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연방 국가긴 하지만 우리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독일 헌법의 44%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 조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분권형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이 된다면 굳이 광역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다양성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지역의 특성을 네, 살리면서 맞습니다. 또 서로 경쟁하면서 상생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군수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통폐합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서로 의존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꼭 통합을 떠나서라도 예.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단지 뭐 아까 행정적인 통합 문제를 떠나서 동일 생활권이고 경제권이고 역사적인 뿌리를 같이 갖고 있어서 또 지형적으로 또 뭐 둘러싸고 있어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지금 많은 완주 국민들의 소비처가 또 뭐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보면 전주가 되고 또 로컬 푸드나 이런 개발은 또 전주 시민들이 우리 완주의 큰 또 소비처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상생 협력 그 사업들 또 지금 한옥마을에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데 그 같이 관광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 관광객을 우리 완주에 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나 등등 이렇게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인위적인 행정 통합만을 목표로 둬서 안 되고 아까 여러 가지 뭐 아까 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저것도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도 그겁니다.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나 제가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예산 한계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8대2 구조거든요. 중앙과 지방과 재원 배분이. 이걸 최소 7대3 더 나가서는
6대4 구조로 이 부분은 재정이 먼저 확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서 뭐 어떤 이런 아까 광역 뭐 이런 통합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대로 지방자치만 실현된다고 한다면은 누가 뭐 굳이 통합 얘기 나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그 국회에서 무산되긴 했지만 예. 지방 분권형 예. 개헌 예.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두 분께는 크겠습니다. 예, 가장 그게 본질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지금 지자체가 사실은 지자체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국가가 중앙 집권, 강력한 중앙 집권을 통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국가를 끌어갔다면 방금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셔서 지역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 도시들이 합쳐지면 결국 국가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국가 전체가 다 다양성이 사라지고 또 다양성이 경쟁력인데 그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자기 색깔을 지켜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성장을 위해서 바로 재원 또 조직 이런 거에 대한 자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번 분권형 개헌이 가야 된다고 보고 그게 바로 지자체 발전의 초석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차별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전주시가 계속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팽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완주군 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특히 지난 민선 4년 과정을 봐도 전주시의 관계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하고는 뭐 도에서 같이 뭐 행정부지사, 정부지사를 같이 한 것 뭐 그런 인연을 또 있고 또 버스 요금 단위로 하나 아까 뭐 노선 개편 등등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서로 굉장히 그 소통하면서 그런 협력 관계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에서도 이런 부분을 소통하면서 우리 전주 발전, 전주 완주가 무슨 뭐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아까 좀 지역 특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상호 윤리할 수 있는 그런 상호 발전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마 그 행정 경력 그리고 정치 경력의 그 유사점 때문에라도 두 지역의 유권자들이 기대가 어느 지역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아마 유권자들의 그 기대와 열망을 담아서 혹시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예. 마무리 말씀 겸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군수님. 예. 전주와 완주는 서로 상생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승수 시장님과 같이 전주시, 완주시 더 협력해서 상호 지역 정말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윤리할 수 있는 그런 상호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갈 것이고 또 병행해서 우리 완주를 정말 자족도시, 시범 안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승수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데 전주, 완주 또 전주는 도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주뿐만이 아니라 인접 시군과 함께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공동의 축제를 한다든지 또 공동으로 관광객을 머물게 한다든지 또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경강 벨트에 있는 분들이 생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체육공원으로 바꾼다든지 또 정군도로의 벚꽃을 또 복원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고 또 그렇게 함께해야 성장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자체 간 또 갈등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상생하면 전주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지만 또 아주 먼 지역, 자칫 전주와 완주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줄이고 공통점은 더욱 강화시켜서 상생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두 분을 선택한 민심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